부동산에 관련돼서 투자 개념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하겠습니다. 초심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똘똘한 한치라는 그런 강력한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거주와 투자의 관점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못하면 투자 때 오류가 생겨요. 무슨 오류냐? 일단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수익성, 수익률. 그러니까 매매값 상승력이 가장 뚜렷하게 큰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투자 성공의 기준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돈을 벌지 못한다 반대로 투자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근데도 이제 어쨌든 실거주는 교통보다는 인프라, 상권, 학군. 생활 편의성, 교육 편의성. 30대, 40대한테 필요한 것은 아이들 학군지가 가장 키포인트죠. 어떤 분한테는 실거주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첫 번째 그런 실거주 만족도라고 합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려면 인프라, 상권, 학군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수익성을 좀 포기하고 만족도 쪽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투자 수익률과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만족도라고 그러셨나요? 네. 둘이 같은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네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죠? 제가 살기 좋고 내가 직접 편의성이 체감이 돼야 거기에 대한 가치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에도 상승에도 그다음에 수익률에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만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거기서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접근성, 전철 노선도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다리 해당 아파트 부동산의 가치, 그 접근성, 교통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편의성은 꼭 강남 접근성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신도시라든가 뭐 일산 거기도 이제 학군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또 이제 투자 수익률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인프라 상권 학군이 너무나 완벽한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좀 멀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또 그런 데가 또 어디죠? 근데 학군이나 생활 편의성은 좋은데 투자 우선순위가 아닌 지역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부천 옛날 중동 1기 신도시는 그래도 마지노선 그 서쪽 지역에서 굉장히 수요가 계속 있는 추세다 보니까 거기는 인프라 상권 학군 완벽함 교통까지 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반하는 예를 한번 주시면 강남권하고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신도시나 그런 지역 구도심 그런 지역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기권의 외곽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 옥정 신도시나 또 일산 넘어서 금촌이나 그다음에 운정 신도시나 살기는 너무 완벽한데 접근성이 1시간 반. 왜 1시간 반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냐면 실제 아파트 수요자 입장에서 1시간 반이 되면 고려 대상에서 뒤로 밀려난다는 거죠. 그러면 밀려나다 보니까 이게 수요 매매값 상승 게 살짝 어렵다는 거. 그 자신의 직주 근접은 충족이 됐는데 대다수의 직주 근접은 강남 기준이란 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에는 편리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개념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게 보면.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가격을 견인시키는 게 인프라 상권 학군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요인으로 상관이 있는 거고 가장 첫 번째는 상승의 가장 큰 막강한 힘이 교통이라는 거예요. 학군, 상권, 인프라 쳐서 10%. 투자는 유망한 지역에 하고 이제 실거주는 자신의 직주 근접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뭐 인프라, 자신의 환경에 맞는 할 때도 뭐 내가 만약에 저기 경기 외곽에 직장을 주고 있다 아니면 지방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내 직장이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거기서는 뭔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공공기관 사시는 분들이 집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사회 초년생들이 매매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그 매매는 어디로? 서울로.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가까운 서울하고 근접해 있는 전철 기준 1시간 이내로 투자할 지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아요. 만약 1시간 이내 너무 비쌀 것 같다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3천만 원만 있어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지역인데도 접근성이 좋아서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벽뷰. 벽뷰. 우리가 아파트의 조망권이나 전망 때문에 로얄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더 많은 매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는 괜찮아. 화서역 파크프로지오 아니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수원의 대표 주자가 화서역 파크프로지오. 파크포레온. 엄청나게 비쌉니다. 뷰도 그냥 앞동 뷰예요. 근데도 한 10억이 훌쩍 넘어가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교통에 따른 입지. 벽뷰. 그리고 철탑이 있는 경우. 과천에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 철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천이 하급지가 돼야 되는데 거의 최상급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아파트 주변의 장례식장, 신분당선 라인 쪽 드라이브 하다 보면 뭐 공동묘지가 그냥 많아요. 그러면 신분당선 라인도 다 끝났었어야죠. 근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완전히 꽝인 데도 있어요. 공장지대. 거기도 매매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상권 학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교통이고, 그런 상권 학군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사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은요. 이 10년 주기거든요. 10년 주기의 절반 딱 쪼개면 앞전 5년 동안은 좀 저렴한 금액으로 먼저 빠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 올라요? 후반부에 올라가요. 5년 뒤에. 네. 만약에 내가 전 사이클에서 먼저 샀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팔면 안 돼요. 지금 시장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년도에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살짝 올라간 경우에요. 이번 사이클도 후반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인프라 상권 학군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움직여요. 후반부에는 모든 지역들에 이제 동반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평가된 아파트를 수요가 더 몰리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몰립니다. 전반부에는 인프라 상권 학군 때문에 조금 교통을 플러스해서 후반부에는 인프라 상권 학군이 싹 다 빠집니다. 교통이 중요시되면서 이렇게 수요가 몰려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27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세 폭등장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요. 30년도를 기점해서 엄청난 폭등의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저평가 사서 딱 5년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승력이 동반일 겁니다. 당연히 인프라 상권 학군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통을 약간 접목시켜서 1시간 이내에서 되는 인프라 상권 학군을 고르시면 되고요. 투자적인 관점, 인프라 상권 학군은 좀 뒤로 하시고 교통 1시간 이내에서 내 투자금 가능한 아파트, 전세, 매매 그 차에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라. 네. 이유와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